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키왕짱 물건 해설 시간입니다. 물건을 해설하고 그 물건을 공부한다면 많이 똑똑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용어나 이런 거를 별도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이렇게 물건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똑똑해지는 길이죠. 그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 조금 드문 이유가 너무 빨리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설명을 막 하다 보면 금방 어떤 이제 지식이 짧으면 금방 미천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하단에 키왕짱 옵션 하단에 보면은 키왕짱 샘플 보기가 있고 핫이슈가 있는데 어저께 이 핫이슈의 그 어제 물건의 핫이슈죠 이거는 그죠? 1월 8일 월요일에 핫이슈고 제가 본 거는 1월 5일 날인가 뭐 금요일 날 핫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좀 해놨습니다. 요것도 핫이슈는 맞네요. 그죠? 진주시 농가시설이 90억에 60억에 이렇게 잡아갔고 그 다음에 성남시 아파트인데 8억 1000이었던 거를 8억 8500에 잡아갔네요. 경쟁률이 33명이나 되네요. 이렇게 아파트의 경쟁률이 높아갈 때 특징들이 뭐냐면 통상적으로 좋은 물건들 즉 뭐냐고 해야 되나 월세 수익이나 기타 시세 차익이 아파트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아파트에서 월세 수익은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시세 차익은 좀 낮은 편인데 이렇게 아파트에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 아파트를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그것도 33명이나 관심을 갖고 붙는다는 것은 어떤 추세를 말하냐면 하수들이 대거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출에 대한 제한이 이렇게 밀려오고 그 다음에 다주택에 대한 압박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멘탈이 약한 경매 투자자들이 대거 경매에 관심을 끊거나 인위적으로 끊어짐을 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통상 저금리 때 돈이 많이 싸고 빌려쓰기가 싸고 80% 90% 빌려준 걸 예사로 할 때는 이런 물건을 안 사죠. 더 좋은 물건들이 수두룩 빡빡이니까 그쪽으로 사는데 이제 그래도 아파트는 대출이 좀 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출의 압박이 좀 적은 쪽으로 사게 된다. 성남도 어차피 조정 대상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다주택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 부동산의 압박이 오고 있고 대출 압박이 세지는데도 단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런 걸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 왜곡 현상이라고 그러죠. 설마 8억 8천에 산 게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제가 시세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뭐 9억 한 5천 정도 되나요? 에? 그죠? 8억 8천에 사가지고 이전비 이렇게 주고 나면은 얼마나 남을까요? 궁금하네요. 시세조사도 막 해보고 싶고 막 그러죠. 그러나 이런 왜곡 현상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금리가 셀 때 부동산에 대출이 좀 안 해줄 때는 오히려 대출 쪽이 조금 용이한 아파트 쪽으로 좀 많이 가고 대출 쪽이 조금 불리한 빌라나 상가 쪽에서 빠집니다. 자, 경매는 대출이 필수적이지만 대출이 편리한 쪽으로 가는 것은 경매 투자의 목적하고 좀 틀리죠. 예,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대출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한 번, 두 번 더 유찰되는 건들이 생길 것이다. 예, 이제 그런 시절이 이제 조만간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먹을 게 없는데 이렇게 붙는 시절이 꼭 있었어요. 지금 같은 시국에 사서 한 5천, 뭐 1억이 오른다? 그러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디 보자. 2층이네요. 2층 물건이죠. 8억 천인데 그죠? 5억 7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몇 평이냐? 52평. 큰 평수네요. 그것도. 요즘에 아시다시피 그래도 한 7, 8년 전부터는 큰 평수는 비선호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서로 얘기되던 그런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소유자 점유고 하나은행에서
1억 2천 정도를 빌렸네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서 6억 빌렸고, 가압류도 6억 7천 있고, 뭐, 이 돈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충분히 빼먹었으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뭐, 이거 좀 팔려도, 그죠? 하등에 뭐, 억울한 건 없겠네요. 뺏은 돈이 한둘이 아니니까. 갑자기 엉뚱하게 이 물건 얘기를 먼저 하고 있네요. 자, 이 집이고, 이렇게, 203호. 그죠? 그러면 이제 혹시 재건축이 문제가 되나? 이렇게 보면은, 과히 그래 보이지는 않고, 왜 이렇게 그 대형 평수를 더 선호했을까요? 33명이나? 그죠? 소형 평수가 돈이 된다라고 시작한 게 한 8, 9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형 평수, 저는 이제 그 뒤에도 대형 평수를 사고 팔아가지고 한 1억 돈 남긴 적이 있는데, 그건 아파트였지만은, 대형 평수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었던 지역이었고, 제가 이제 잡았던 아파트는, 유치권 신고를 8천만 원 가까이 해놓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만, 요거는 뭐 깔끔한 물건이네요. 깔끔한 물건에, 대형 평수 53평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52.8평이니까 53평이죠. 이거를 8억 8천을 쓸 만한 일인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가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특별히 공부할 게 없죠. 아파트는. 자, 제가 어제 추려놓은 물건이, 그래서 봐. 금방 관심 물건을 꺼버렸는데. 최근 열람내요. 요거 오피스텔 있네요. 최근 열람 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날 있었던 물건이죠. 1월 5일 날. 자, 매각기일이 1월 5일입니다. 1월 5일. 2017 타경의 5319 사건이고요. 1월 5일 날 수원지방법원 번호는 5개였고, 광교 대시양 루브라는 곳이네요. 10층 1015호. 자, 감정가는 1억 6천이고, 최저가는 1억 1200인데, 평수는 8.9평, 29제곱이죠. 29제곱미터. 29제곱미터고, 채무자는 망이라는 것은 이제 돌아가신 이런 뜻이죠. 김대길, 돌아가신 김대길의 상속인 김영동이 채무자였고, 소유자도 망 김대길의 상속인 김영동,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김대길 씨가 돌아가시고, 그 자녀가 소유자가 됐고, 그 상태에서 경매를 당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게요. 광교 대시양 루브. 이 집이 참 잘생겼죠?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왜 제가 자꾸 이렇게 피냐면, 이 화면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로 안 하고 110%로 확대를 해 놓은 것입니다. 확대를 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이즈가 그러죠. 자, 이 집들을 보시죠. 잘생겼죠?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가면 좀 이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통상 어디냐? 이런 경우가 보면은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밑에가 주로 상업시설들이 통상 많아요. 통상 보면 그리고 요 위에를 이제 업무나 주거시설로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외관을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죠. 이렇게 구별해 놓은 상태.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건물이 지금 보시면은 주변 건물보다 좀 튀어 보이는 건 사실이죠. 이렇게 보세요. 그죠? 옆에 다른 건물도 뭐 나름 튀어 보입니다만 요것도 이 색상 때문에 더 튀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멀리서 봐도. 그죠? 광교 대시양 루브라고 이렇게 돼 있고, 통상 이렇게 들어갈 때 진입로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호출기?
호출기라고 해야 되나? 뭐지? 하여간 있잖아요. 이름이 딱 생각이 안 나네. 저기 번호 호수 눌러가지고 호출하고 경비 호출하는 이걸 뭐라 그러죠? 여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요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복도네요. 복도 깔끔하게 잘 돼 있고 1015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봐볼까? 등기부를 봐볼까요? 등기. 등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1029제곱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29제곱미터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이따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여기 보면은 대지권 표시가 있죠? 이렇게 집합 건물에는 뭐가 있다? 대지권 표시가 있다. 그런데 대지권 표시가 있는데 보면은 별도 등기가 있죠? 있죠? 1토지의 각구 3번에 신탁 등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됐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2년도에 그 소유권 보존이 되면서 소유자가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였네요. 그죠? 아시아 신탁. 그러니까 이게 개발 신탁으로 그 신탁 회사에 맡긴 건지, 통상 신탁 회사가 개입하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소유권 보존까지 한 거 봐서는 처음부터 신탁 회사에 개발 신탁으로 의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통상 개발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땅이 있잖아요. 그럼 그 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계도 받았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도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죠. 분양도 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신탁회사한테 일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개발 신탁 또는 나중에는 분양 신탁 또는 아예 팔아치우는 처분 신탁 이런 식으로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강남의 중개사들한테 오피스텔 뭐 이런 거 관리 이렇게 맡기다가 막 100억씩 뛰고 이런 거 보셨죠? 막 100명씩 전세 보증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월세로 돌려놓고는 주인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구나. 주인한테는 월세 계약했다고 그러고 세입자한테는 전세 계약하고 그래서 주인한테는 월세를 일부 좀 보내주다가 나중에 이게 한 100명, 200명 되면은 막 1억, 100억씩 되잖아요. 1억씩 받으면. 그리고 들고 나르는 거죠. 미국이나 어느 나라로. 그런 사례들이 은근히 그 강남에 좀 많이 있었어요. 기사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신탁에서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여기 보시면은 2012년 12월에 마지막에 보존 등기를 냈다가 2013년 2월 2개월 만에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죠. 매매는 김대길입니다. 용산구 이태원에 사시는 분이 이 그 수원 광교에 있는 것을 일종의 매매를 산 거죠. 그런데 이분이 보면 72년생이에요. 그죠? 72년생인데 좀 뭔 일이 있는지 빨리 이제 그 돌아가신 거죠. 여기 보면은 소유권 이전 해놓고 2017년이죠. 아까 누구죠? 김대길이라는 분이 이 집을 산 거는 2013년인데 그 후 2017년 5월에 5월이잖아요. 접수가 상속은 2016년 9월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2016년 9월에 돌아가신 거죠. 등기는 5월에 한 거고. 그러니까 2016년 9월에 사망하고 그 이후에 2017년 5월까지는 이제 등기가 김영동 이름으로 되지 않고 돌아가신 김대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속이 늦게 일어났지만 실제로 이분이 지금 72년생이면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47인데 2016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작년에 46, 그 전에 45. 예, 조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태원 살다가 지금 부천에 살다가 부천은 이제 아들이 사는 거군요. 99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99년생? 29년. 20살이네, 20살. 그죠? 그러니까
20살인 이제 그 청년은 아직 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경매를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소유자가 김영동 한 명이고 사망한 김대길의 부인이 없는 걸로 봐서는 부인이 지금 부인도 같이 사망했을 일은 없을 것 같고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거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부 사항이죠. 대위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그 대의원인의 근저당을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속등기를 누가 했다? 지금 이 상속등기를 누가 한 거예요? 김영동이 한 거예요? 하나은행이 한 거예요? 하나은행이 한 것이죠. 이런 걸 이제 대위등기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권리 분석을 가르칠 때는 사실 등장하지 않는 것들이고 이거는 이제 경매의 실무를 공부하다 보면은 등장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운 거에 해당하죠. 이 해석 자체가. 그 다음에 경매 진행이 됐고요. 자, 등기는 이 정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쭉쭉쭉쭉. 그리고 이 광교에 있는 것을 대시양 루브를 자 1억 6천이 1억 1000대에 있는 거를 1억 5,400에 받았고요. 총 15명 응찰해서 96.54%로 낙찰이 됐습니다. 네, 그죠. 실제로 저는 항상 그러죠. 돈 안 되는 거 사지 마라. 돈 안 되는 거. 자, 보세요. 지금 아까 보면은 근저당이 1억이었습니다. 1억. 예, 보면은 근저당 1억이죠. 근저당 1억 아닙니까? 근저당이 1억이지만 실제 청구액은 8,500이기 때문에 그냥 9천만 원이라고 볼까요? 9천만 원이 실대출인데 통상 이때 2013년에 근저당을 잡았다면 저금리 기조일 때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3%라고 그냥 볼까요? 정말 극적으로. 그럼 1년에 270만 원을 내는 거죠. 1년에 270만 원의 이자를 냈다는 것은 월 한 20만 원? 30은 아니잖아요. 30이면 1년에 360이고 20이면 240이니까 한 20, 그냥 대충 25라고 할까? 계산기 때려보죠. 그냥 하는 김에. 계산기를 켰습니다. 270만 원 나누기 12은 22만 5천 원이네요. 22만 5천 원을 내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1000에 5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아먹은 것은 2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7만 5천 원이죠. 이분이 이 오피스텔을 매입 가격이 얼마인지는 이제 그걸 두들겨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통상 대출이 1억이고 예를 들면 자기가 대출이 이 채권 금액이 1억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 청구액은 8,500이니까 그때도 아마도 하나은행이면 120%라고 설정을 한다고 보면은 8,000을 했을 때 9,600 정도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8,500 정도 대출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8,500. 근데 이분이 실제 이제 소유권 보존을 할 때 예를 들면 1억 한 3천 내 했다 치죠. 좀 올랐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실제 투입된 돈이 5천? 5천 정도 된다. 그죠? 5천 정도 된다. 1억 한 3,500이라고 봤을 때. 그럼 1억 5천 정도 되고 이전비 좀 섞어야죠. 오피스텔이니까 한 5% 가까이 들어갔을 거예요. 5%면 1억 3천, 1억 4천이라고 보고 5%라고 보면은 5일은 5, 4, 20, 700 정도니까 아마도 5,700 정도 들어갔다고 치고 1억 4천 정도의 낙찰이란다. 분양받아도 그럼 5,700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여기 회수했잖아요. 그러면 4,700 정도가 투자됐을 걸로 추정을 한다.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분양가를 제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1억 한 6천 정도 되는 물건 같은데 당시에 그래도 좀 싸게 한 2천 싸게 샀다고 보고 지금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4,700을 투자해서 27만 5천 원을 벌고 있었던 거죠. 그죠?
4,700 투자해서 27만 5천 원. 이것만 봐도 경매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분양은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제 논점이 아까 그 사망한 부분에 있어서의 근저당 설정에 관한 거,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신 해줬다는 거, 상속 등기. 이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수익을 분석을 해봤을 때 과히 재미없는 물건인 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지금 현재 낙찰하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낙찰 얘기를. 낙찰이 지금 1억 5,400인데 이전비는 한 5 정도 볼까요? 오피스텔 4.6 아닙니까? 5일은 5, 25, 750이니까 그냥 750 정도 보시죠. 대략. 그럼 1억 5,400에 750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1억 750, 1억 6천 한 20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들어간 돈이 1억 6,200 정도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물건을 잘 산 거냐? 자, 1억 6,200 정도가 토탈 들어가지만 실제로 1억 5,400에서 이분이 좀 대출은 낄 거 아니겠어요? 생으로 넣는다는 건 멍청한 짓이죠. 그래도 오피스텔이니까 그냥 80% 받았다고 치죠, 그냥. 그제? 그럼 80% 받으면은 1억 한 2천 정도가 대출이라고 보죠. 그럼 1억 2천을 대출일 때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딱 이 시간이면 또 앰뷸런스 불고 갑니다. 여기 동네가 불이 많이 나는 건지, 그죠? 아니면 연습을 저렇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 한 번은 궁금하더라고요. 자, 수익률표를 한번 봐볼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수익률표죠. 목적물의 시세를 한 1억 6천 정도 봐볼까요? 그 다음에 대출은 한 80%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고, 자,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옛날에는 4%, 3점 몇 %대였지만, 그냥 4.5라고 한번 봐볼까요? 그래도 4.5. 금리가 좀 올라갔잖아요. 임대보증금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 다음 최저입찰가는, 최저입찰가가 뭐, 아까 말한 얼마였어? 1억 5천, 1억 5,400 정도 아니었습니까? 낙찰가가? 그죠? 이렇게 낙찰가 쳤습니다. 밑에 증액 금액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낙찰된 것만 판단을 해보시죠. 자, 이전비는 4.6%가 오피스텔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여기 보면 주택 외 토지 건물 해놓고 4.6%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 주택 외 토지 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하니까 나오죠.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이 구석에 나오기 때문에 밑에 이걸 가려요. 그래서 자꾸 제가 배치를 신경 쓰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낙찰이 한 1억 5,400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취득세가 한 7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4.6을 본 거예요, 아까 그거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750 정도를 본 이유는 뭐냐면 뭘까요? 법무사 수수료 들어가야지. 취득세는 국가한테만 내는 거 아니에요. 법무사 수수료 있고 또 근저당 설정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수수료도 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니까 대출 수수료가 붙어야지. 기타 등등, 그러니까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법무사 수수료하고 설정비는 또 나중에 붙는 거고, 여기에 기존에 있는 그 등기를 말소하잖아요. 말소 수수료,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보통 법무사가 기본 막 35, 40만 원씩 챙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그 수수료가 건에 따라서 커지면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가 700이라고 하면은 한 750 이상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총 투자가 1억 6,100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더 높아요. 왜? 아까 말한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대출을 1억 2천을 받고 연이자가 500이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연이자가 550이면은 매월 한 얼마입니까? 40만 원만 해도 480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에는 이자를 넣지 않았던 이유는
그거는 이제 PT 과정, PT나 스파레주생들한테는 제가 이제 수익률표를 제공할 때 기타 조금 더 섬세하게 드리는데, 그래도 저희 협회에서도 뭔가 노하우는 하나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다 오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6만원 돈이 나갑니다. 4.5%일 때. 그러면은 지금 1000에 50이라는 그 임대료 수준보다 훨씬 높다면 모를까? 실제로는 50만원 받아가지고 46만원 이자 줘버리면은 뭐 먹을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하기에는 참 거시기한 물건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00에 50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고, 이분이 지금 1억 5,400에 낙찰 받았기 때문에 80% 대출할 때는 보면 월 이자가 한 46만 원 정도 나간다. 4.5% 기준으로. 그럼 만약에 4% 기준으로 해볼까? 4% 기준이면 월 40만 원 정도 되죠. 한번 두들겨 볼까요? 4%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요걸 보셔야죠. 490만 원. 그러니까 한 40만 원이죠. 40만 원이 12달이면 480이니까 약 40 버는 거죠. 그럼 만약에 1000에 50이라고 보면은 실제로 이분이 이제 먹을 거는 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만 원 정도 되는 8만 원. 그럼 1억 5,400에서 실투자가 아까 얼마였어요? 3,700인데 보증금 1,000만 원을 회수했잖아요. 그래서 순투자가 얼마예요? 2,7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700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한 취득세나 기타 등등에서 잡비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000 투자해서 8만 원 번다 이건데, 이런 투자를 왜 하는 거죠? 8만 원 버는 거는 투자의 가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경매 물건은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률표를 한 번만 두들겨 보시면 바로 아십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위치 먼저 볼까? 위치를 볼게요. 우선은 권리관계를 보시죠. 우선은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 보면은 노란색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말소 기준 권리다, 이게. 네, 노란색은 말소 기준 권리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3년 12월이죠. 오늘 또 친절하게 위에 써놨어요. 요거랑 비교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양귀비네. 자, 2013년 2월이고 2016년 11월이니까 이건 후순위 아니에요. 후순위죠. 후순위는 어떻게 돼요? 소멸하고, 여러분들에게 신경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써도 된다. 그리고 확정일자 순으로 돈 받는다. 2016년이다. 자, 같은 날에 들어오자마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2013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8,500을 청구했으니까 1억 5천 중에 8,500 받아가면은 얼마예요? 7천 안 되죠? 한 6천 얼마 남은 거예요. 그죠? 1억 5,400에서 8,500. 그죠? 그러면은 7천 정도 되는, 7천. 그죠? 7천 정도 되는데 7천 정도 된다는 말은 뭐냐면 1억 5천 중에서 여기 뭡니까? 은행이 지금 청구금이 8,500 아니에요. 그 사람도 빼가고, 여기에는 양기비는 보증금 1,000만 원이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먼저 빼갑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최종적으로 남는 돈이 한 6천 정도 돼요. 6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건의 경매건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6천 정도를 남아요. 그건 소유자에게 줍니다. 소유자는 김대길의 상속인 김영동에게 6천 정도 주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분이 처음에 산 게 1억 3천 정도에나 4천에 분양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1억 5,400에 낙찰이 됐다면 실질적인 이 소유자 김영동은 이득인 거죠. 이득. 요거를 더 가지고 있어서 이득보다는 그냥 일반 매매로 팔아치우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했고, 실제로 은행 돈 하나은행 갚고 임차인 1,000만 원 주고 나서도 6천 정도를 챙기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는 장사를 한 거다. 여기는 경매를 당해서 억울한 게 아니고 요거는 그냥 일반 매매로 돈이 좀 필요했는데 경매 잘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이 지금 이 정아라는 사람이 잘 샀는가를 볼까요? 1억 5,400이니까
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우리 킹왕짱 옥션에 여기 보시죠? 어디냐? 여기 국토부 실거래가라고 있죠? 이 마우스 있는데 국토부 실거래가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거고요. 다음 지도를 클릭해 볼까요? 다음 지도도 봐야지. 우리는 이제 이 기능에 대해서 잘 익히고 잘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동수원 IC 보이시나요? 여기 동수원 IC. 여기죠. 여기 마우스 움직인 걸 잘 보세요. 그 다음 동수원 TG. TG는 톨게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동수원 IC에서 나와서 이렇게 대로변에 바로 있고요. 지하철은 광교 중앙역하고 가깝네요. 광교 중앙역하고 거리를 이렇게 딱 재볼게. 이렇게 쭉 보면은 600m 정도 된다. 그죠? 600m니까 걸어서 여기선 도보 9분이라고 하는데 한 8분? 이 정도면은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괜찮은 분들은. 그래서 대로변이고 위치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 동수원 IC 나와서도 가깝죠. 자, 동수원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볼까? 자, 조금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동수원에서 그냥 이렇게 직선거리로 당겨 볼게요. 1km 정도 되네요. 1km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기에 있는 경매 추가 자료를 잘 보시면은 활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했듯이 초간단 수익률표로 넣어봤듯이 예상 배당표 한번 볼까요? 예상 배당표. 예상 배당표를 1억 5천 낙찰가는 1억 5천 1억 5천 447만 원 이 정도 돼 있고 지금 보면은 소액 임차인 양기 비리가 1,000만 원을 받아갑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배제가 먼저죠. 그 다음에 1억 4,100인데 채권 최고액이 1억 원이죠. 이 채권 최고액이 1억 원이라고 해서 1억을 뺐지만 이거는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이거는 1억 원을 빼는 게 아니고 청구 금액을 빼는 거죠. 그럼 물론 청구 금액이 얼마냐? 2017년 6월, 작년 6월에 8,500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연체이자가 또 붙잖아요. 연체가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자가 한 4, 5% 해도 연체이자는 10%가 넘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심하면 카드 같은 경우 16%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8,500이 딱은 아니더라도 1억이 아직 안 채워졌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2017년 6월부터 지금 2018년 1월에 하면 6개월 지난 건데 한 7개월째 7개월 사이에 2천만 원 이자가 붙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채권 최고액인 1억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이자를 물어주는 거지 채권 최고액을 무조건 뛰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최고 금액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게 얼마인지는 솔직히 은행 입장 우리 그 조사하는 입장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를 켰지? 요건가? 그쵸? 그래서 예상 배당표에는 그냥 말 그대로 예상한 거죠. 예상. 그래서 한 1억 빼면 1억 1200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배당 후 자녀는 4100이다 라고 본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약에 9천에서 그쳤다 그러면 1000만 원 더 가져가니까 5천만 원 정도를 지금 현 소유자 김영동 씨가 5천 정도를 받아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쉬울 게 없는 장사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취득세를 낙찰가액의 4%로 받네. 4.6이죠. 오피스텔은 4.6입니다. 왜 이렇게 했지? 요거는 참고용이니까 참고만 이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수익률표에서 4.6이라고 제가 정해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수익률표는 연간회원한테만 제공하는 거고 초간단 수익률표는 그냥 여러분들이 로그인만 하셔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이 정도는 충분하죠? 응? 그 다음에 그러면 맞아. 내가 해놨던 게 실거래가 한번 보시죠.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2017년도 여기 마우스 보세요. 경기도 수원 영통구 이의동의 광교호텔 시향 누브에
2017년, 15년 거 볼까요? 15년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29제곱미터 아닙니까? 요거 11월에 팔린 거 1억 5천에 팔렸어요. 우리는 10층이고 요건 12층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지금 실거래가니까 어찌됐든 이게 실제 가격이든 실제 가격이 아니든 간에 판매된 거래의 실적이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29제곱미터가 하나 팔린 거예요. 그럼 2016년도에는 29제곱미터가 21일, 30일 사이에 1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9층에. 우리는 10층이에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1억 5천 8백에 거래가 된 적이 있고 11월 달에는 1억 6천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기준입니다. 그 다음 작년에는 29제곱미터가 5월 달에 1억 6천에 거래가 된 거 있고 9월 달에 1억 7,500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11층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2015년, 16년, 17년 간에 지금 2016년에 1억 5,800, 1억 6천 이렇게 되다가 지금 9월 달인 작년 9월에 1억 7,500에 11층이 거래가 한번 됐어요. 그 외에는 어떤 거래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에 혹시 있나 볼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은 지금 현재 시세가 1억 6천, 현재 시세가 1억 6천이 아닌 1억 7,500에 거래된 요거죠. 작년도 사례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실제로 1억 7,500에 거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억 5,447만 원에 낙찰이 됐고 이전비 이래저래 합치고 750 정도 합치면은 1억 6,900 정도 750 1억 6,200 정도 된다. 그죠? 1억 6,200 정도 되니까 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는 게 현실적이고 이 상태가 전체적으로 1억 7,500에 된다. 그러면 이분은 한 1,400 정도 이득을 본 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러면 그리고 1,400에 되지만 아까도 거래를 했지만 그 수익률표로 두드려 보셨죠? 1억 6,200에 80% 대출한다고 보면은 이자가 4.5%일 때 46만 원이 나간다. 46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은 1억 6,200이 다 들었지만은 1억 2천이 대출이라고 보면은 4,100만 원 정도가 투입 금액인데 실제로 보증금을 우리가 또 1,000에 들이면 3천만 원이 투자된다. 그럼 3천만 원 투자해서 1,400 남으면 수익률은 괜찮죠. 수익률은 괜찮은 거예요. 조금 뭐 작지만은 만약에 1억 7,500에 즉시 판다 그러면 수익률은 괜찮지만 즉시 팔면 50% 떼잖아요. 그럼 700만 원 정도 이득이 되겠죠. 만약에 즉시 판다고 할 때 가정으로. 그러면 이분이 아니야 나는 월세 수입을 볼 거야. 그럼 월세 수입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게 1,000에 50이 아니고 1,000에 50이라고 하면은 4만 원 남는 건데 3천 투자해서 4만 원 남기려고 이제 달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한 1,000에 한 80 정도는 돼야 되나? 70? 1,000에 70은 돼야 그래도 그럼 한 24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럼 3천 투자해서 24만 원 벌면은 수익률이 얼마인가 한번 두들겨 볼까요? 자, 24 곱하기 12는 288 나누기 3,000은 9.6%네. 9.6%.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낫네요. 만약에 70일 때. 1,000에 70일 때는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낫고 만약에 1,000에 50보다는 세겠죠?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시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이제 우리 그 PT나 스파레주생한테는 보면은 별로니까 하지 마세요 정도로 언급이 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만약에 이게 1,000에 70이고 그 1억 7,500이라는 조건이 두 개가 확실하게 맞다면 응찰해도 되는 자리죠. 왜냐하면 1,000에 70 안 하고 2,000에 한 60만 원만 받아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조건에도 되는 게 시세조사가 맞다면 투입되는 돈이 3천이 아니고
3천이 아니고 얼마야? 2천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조건의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수익률표에서 다 결정을 하죠. 사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있는데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키왕짱 물건 해설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무료로 오픈하기도 그렇고, 오픈 안 하자니 어디까지 말해주기도 그렇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낼 때, 나름 저도 이 고민이 있다는 걸 아시고, 최대한 조금 재밌게 하는 풀고, 뭔가 좀 경매의 흥미를 돋구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많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 물건 해설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